네,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동의보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자, 가주 한의원의 원장님이시고요. 또 서양약초의 저자십니다. 홍대선 원장님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그리고 오늘이 또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 동의보, 예. 이 동의보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을 원장님께서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라디오 동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로 이제 인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원장님이 되게 반가워하셨거든요. 하실 얘기 정말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려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원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다른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약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런 약초의 중요성, 약초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약초뿐만 아니라 네. 이 책이 한 40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예. 저희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던져주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들을 참 저희들 귀담아 들을 게 많이 있어요. 특히 그래요. 국립보건원에서 네. 지난 한 20년간 이 주류 의학이 아닌 여기서 말하면 인테그레이티브 의학, 뭐 통합의학이라든가 보완의학에서 괄목할 만하게 그 증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그 중에는 뭐 물론 이제 뭐 음식 관계는 물론이고 뭐 운동 물론이죠. 근데 아주 그 특이한 거는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정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뭐 중요시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정신 건강을 어떤 거에 앞서서 신경을 써서 뭐 국립보건원에서 이렇게 증가했다. 특히 명상에 관한 거, 메디테이션 한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통증 치료에서도요. 명상을 통해서 통증 치료하는 임상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동의보감에 보면은 뭐 저야 뭐 동의보감에 계속 이제 뭐 공부를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맞아요. 그런 아무래도 약초가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약초들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약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동의보감에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축약을 한다면은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에 관한 거, 수양에 관한 거거든요. 아까 몸에 약이 되는 음식들. 그렇죠. 그런 것들 물론 약초도 포함하죠. 그다음에 뭐 건강, 특히 거기서는 건 얘기를 자주 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마음 건강. 마음 건강까지. 벌써 400여 년 전에 이런 것들을 그 동의보감 서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백성들이 이런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그 많은 당시의 조선시대의 중국서들을 엮어가지고 동의보감이라는 책으로 이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동의보감 그러면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죠. 드라마 허준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허준도 중요하지만 책의 내용으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벌써 그때 400여 년 전에 그 마음의 건강, 또는 정신의 건강을 강조했다는 거는 대단하다. 그렇네요. 그렇죠. 당시에 그 선조대왕이 허준한테 내린 교지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 준비해 오셨거든요. 제가 좀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저 사람의 질병은 모두 생활과 음식 섭취의 잘못으로 오는 것으로 심신을 수련하는 것이 먼저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대 허주는 그것들을 종류별로 나누고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선조대왕님께서 교지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400여 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만약에 선조대왕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뭐 여러분들이나 뭐 한의사들한테 교지를 다시 내린다면 신교지를 내린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이요. 실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약초들이 많은데도 네. 한인 동포들 또는 뭐 1.5세 2세들 뭐 미국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네, 그대들은 미국의 약초, 뭐 서양 약초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류별로 잘 나누어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인들에도 알기 쉽게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힘써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교지를.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뭐 선조대왕님께서도 너무 많은 약초가 있는데 백성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뭐 약초 얘기를 원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접했던 약초보다 더 많은 약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지금 뭐 400여 년 전에 그 선조대왕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잘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특히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약초들을 아는데, 그러니까 약초들을 모르는데도 이거를 거의 이제 한문으로 그 중국 책들이 다 그 뭐 대개의 책들이 중국서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백성들이 그걸 읽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약들을 잘 그 쉽게 풀이해서 특히 단방으로라는 거는 이제 약초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약초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쓰면은 우리 건강을 회복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힘써서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약초 하나에 대한 약성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서 그 향약이라고 그래서 향약, 고향의 약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약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의 약초니까 그렇죠. 그 맞아요. 합당할 수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약초만 뭐 이게 좋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정말 많은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선 원장님께서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서양 약초라는 책을 우리 허준대감처럼 직접 이제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그 원장님께서 알려주시는 약초 굉장히 귀 기울여 드시고, 그리고 실생활에 정말 뭐 캡슐이라든지 티 같은 걸로 이용해서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요. 저한테 또 청취자분이 드셔보니까 너무 좋다고 선물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와우.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음식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모든 건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나저나 제가 이제 오늘이 설 명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부분들도 그렇고 또 남편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원장님께 집안일 손님 접대하시는 뭐 주부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설이라고 명절이라고 또 약주 많이 하시는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약초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어떤 약초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그 텍스트를 저한테 하셨는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명절 증후군으로 몸살 나는 여자, 아직도 몸살 나는 그 여성분들이 계신가. 여자를 위한 약초와 술 많이 드시는 남자를 위한 약초. 이거면은 딱 오늘 얘기할 이 약초다.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여기서도 또 한때 굉장히 이 약초를 비싸게도 여기서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은 뭐 여기 뭐 우리 늘 얘기하는 건강식품점에서 다 취급되고 있고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도 미 국립보건원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지금 옛날에 허준 시대의 그 약초는 경험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 특정한 그 대조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나타난 발표들을 하면은 아마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또 하나의 신뢰를 이 약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뭐 아닌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약초는요. 바로 엉겅. 네네. 엉겅퀴. 예. 아니, 엉겅퀴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에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어로 밀크티슬 이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엉겅퀴는 뭐 한국에서 우리 그 한글 용어고 우리 한방에서는 또 대게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예요. 그래서 뭐 또 하나 이제 말해도 돼요 미리? 그럼요. 민들레. 민들레. 너무 흔한데. 예. 제가 이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흔해서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흔한 거는 귀하고 우리들한테 늘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흔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 오히려 이 시대에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특히 이제 그 짜증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스리는 약초. 뭐 술 먹고 나서 몸을 다스리는 약초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주는 약초라고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약초는요. 엉겅퀴와 민들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 두 약초가 어디에 좋은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은 서양 약초의 저자십니다. 홍태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엉겅퀴와 민들레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엉겅퀴 누구를 위한 약초인가요? 엉겅퀴 오늘 얘기할 약초는 남녀 모두를 위한 약초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남자를 위한 약초. 꼭 술 먹고 이렇게 그 우리 몸을 풀어주는 약초이기도 하지만 특히 뭐 우리 그 박혜란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살 날 때도 굉장히 좋은 약초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엉겅퀴 밀크시트라면은 그냥 간이 안 좋아서 약주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이 주로 챙겨 드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기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이제 한방에서는 간에 이렇게 피곤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하고 근육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의 몸살 나는 것도 근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약초를 쓰면은 많이 또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초 뭐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제품을 제가 얘기해도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모닝케어라고 하는 뭐 숙취 해소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술 먹고 나서 꼭 뭐 먹어야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여기 그 주 그 원료가 그 엉겅퀴입니다. 밀크티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분들도 상당한 리서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환자들한테 이거를 뭐 써보면은 물론 이제 제 환자들이 다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잘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요. 짜증도 많이 내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 안 좋으신 분들. 한방에서는 한숨을 많이 쉰다고 그래요. 한숨을. 이런 거.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 좋아졌다. 기능이 잘 발휘하지 않을 때. 근데 이게 되면 또 간 자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내가 요새 뭐 한숨을 자주 쉰다. 아니면 짜증이 잘 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오늘 얘기하는 약초들을 한 번 정도 복용하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일단 뭐 엉겅퀴
이게 뭐 남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약초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간에 좋은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그렇죠. 많이 받으실 때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약초 대부분이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초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당뇨 환자인 경우 있어요. 네. 저도 뭐 제 환자 중에 뭐 꼭 이제 그 간에 질환이 없더라도 네. 당뇨 있는 사람들이 짜증나고 그러실 때 이 그 밀크티스를 엉겅퀴 그 복용을 제가 권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좋은 그 피드백 그 옵니다. 드셔보니까 뭐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짜증이 들라고 실은 저도 가끔 먹습니다. 언제 스트레스 받으실 때요? 피곤하실 때? 둘 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 가끔 까부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뭐 식구들도 까불잖아요. 가끔. 그럴 때. 근데 먹어보면은 확실히 순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의 이제 약초들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건강기능식품들 보면 뭐 적어도 뭐 한 3개월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요런 그 엉겅퀴 밀크티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뭔가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할 때 잠깐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뭐 잠깐이라도 뭐 한 번 정도 드셨다고 해서 바로는 아니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2, 3일만 드셔도 체질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좀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3, 4일만 들어도 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원래 뭐 순한 사람인데 근데 또 순한 사람이 또 화가 나면 무섭다. 또 무섭죠. 근데 그런데 그 좀 먹으면은 확실히 제가 오늘 좀 덜 짜증나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약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뭐 스스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다른 질환이 아니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을 드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 간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엉겅퀴 밀크티슬은 그냥 드셔도 별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뭐 한약 그런 거에 간의 부담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약이 정말 좋은 약인데 너무 많은 약재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소화 기능에도 그 여러 약재가 문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방으로 쓰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고 특히 그 엉겅퀴는 지금 그 국립보건에서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것이 뭐 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실험 연구에서도 뭐 그런 거를 얘기했거든요. 밀크티슬은 뭐 간을 보호하고 간세포의 성장을 뭐 촉진한다든가 또 산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지지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게 뭐 국립보건의 그 뭐 연구 결과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미 뭐 간이 안 좋아하셔서 그 간 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드셔도 좋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내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좋은 약초들이 있는 걸 아는데도 괜히 좀 조심조심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 그 구입을 하실 때 되게 어떤 그 제품들은 보면은 뭐 밀크티슬이라고 뭐 간에 좋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를 좀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피하시고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밀크티슬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복용해 보시면은 환자 자신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자신이 한 뭐 일주일 이상 정도 되면은 문제를 뭐 별 부작용 없이 그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복용하시면서 주의 있게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다면은
뭐 전문가를 뭐 상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복용하실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보감 같은데 엉겅퀴가 뭐 이제 간을 해독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좋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국립보건원에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엉겅퀴 밀크시슬에 관한 현대 연구가 굉장히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밀크티슬 그 씨앗을 쓰고 있거든요. 아, 씨앗을.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도 뭐 밀크티슬 뭐 전초를 뭐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씨앗에 관한 그런 연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어떤 특정한 문제로 복용을 한다 그러면 씨앗이라고 씨드라고 써 있는 거를 그런 선택해서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천연 약초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지금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 밀크티슬도 그렇고 이 밀크티슬이 길러보신 분 뭐 일부러 기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들풀이에요. 그냥 잡초예요. 예전에 보면은 막 그 산으로 들러 가면 막 엉겅퀴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그리고 가시가 너무 많이 몸에 막 달라붙고 집에서 저도 이렇게 한참 그 씨앗을 받으려고 키우는데 옆집에서 자꾸 컴플레인 하더라고. 너무 뭐 넘어와가지고 삐죽여서 찔른다고 아이들 찔른다고 그래서 다 없앴는데도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는데 생명력이 좋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효능을 주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들풀에 대해서 좀 알러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뭐 어딜 뭐 들풀에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이제 그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 뭐 어떤 알러지가 있다든가 재치기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큰 문제 없이 드실 수가 있죠. 자, 일단 명절이다 보면은 뭐 이제 가족 친지분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되고요. 안 하던 일도 하나라도 더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요래서 스트레스 받으신다. 뭔가 어딘가 좀 지치고 피곤하다 하신다면은요. 엉겅퀴 밀크티슬 이게 뭐 차로도 나와 있고요. 또 캡슐로도 나와 있고 다양한 걸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구입해서 복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혈당을 낮춰요. 혈당을? 조금 낮춰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병원의 약처럼 뭐 낮추는 게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그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방향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특히 이제 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복용하셨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존에 먹는 약 가지고 보다도 조금 더 혈당 올릴 수가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 또 한번 이 밀크티슬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두 번째 약초는요.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는 사실 우리가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너무 흔한 풀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마켓 가면은 민들레를 못 봤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좋다고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도 저희 약초 세계에서도 미국 애들 제가 이제 자주 교류를 하는데 이분들이 몸에 독소를 푸는데 이 즙을 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디톡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몸에 뭐 몸이 붓는다든가 뭐 살이 빠지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 뭐 그 독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빼는 약초로 그러니까 독소를 뺀다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뭐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죠. 그런 디톡스하는 약초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민들레라고 하지만 이곳 이제 미국에서는 민들레 그러면 모르시잖아요. 댄들라이언? 댄들라이언이란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 댄들라이언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 댄들라이언은 역시 이 약초도 간 기능하고 신장 기능을 돕는 약초로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시중에서 나와 있는 거는 한약에서는 주로 잎사귀를 많이 쓰거든요. 전초를. 그걸 포공용이라고도 하는데 한방용으로. 근데 여기서는
뿌리를 써요, 주로. 아, 뿌리를 써요? 근데 그 뿌리를 쓰는데 이뇨제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혹시 몸이 붓는 분들은 요 민들레 그 뿌리로 되어 있는 약초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마켓에서 사실 때 뿌리를 없애지 마시고 뿌리를 달아 드셔도 같이 드셔도 좋죠. 혹시 이제 몸이 붓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약초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약초를 소개를 해 주시다 보면 그 약초라는 게 그 줄기가 있고요. 잎사귀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있고 뭐 꽃이나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능들이 좀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약초가 어느 지방에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400년 전에 그 약초하고 그때 당귀하고 지금의 당귀는 달라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토부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 어떤 분이 뭐 여기 약초를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보내달라는데 특정 지역의 어떤 장소에서만 나오는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연구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약초도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특히 약초 전체에서도 뿌리라든가 잎사귀의 효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는 씨드를 씁니다. 이거는 잎사귀를 씁니다. 이거는 뿌리를 그것도 쓰고. 뭐 미국의 민들레냐, 한국의 민들레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민들레 여기 거 뭐 그러니까 저희 한방에서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안 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약초가 더 적응이 더 쉽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민들레, 댄들라이언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은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들레는 그 대표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뇨작용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소화. 그러니까 뿌리를 만약에 그 구해서 한다면은 살짝 볶아서 드시면은 너무 좋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캡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셔도 좋고 더더욱이 그 잎사귀를 만약에 지금 그 마켓에서 구하셨다 그러면 그 잎사귀에 철분들이 많거든요. 녹색 그런 식물에 뿌리뿐만이 아니고 잎사귀까지. 잎사귀. 근데 그거를 그냥 드시는데 이렇게 뭐 샐러드로 드시잖아요. 근데 그 철분 흡수가 그 용이치가 않아요. 생으로 드시면은 그렇죠. 용이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이게 연구한 거를 보면은 그럼 이게 뭐 하고 들면은 좋을까? 근데 그게 최적하게 그 같이 궁합이 맞는 게 그 바이타민 C를 섭취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먹는데 이 샐러드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채소들 같이 드셔서 레몬즙을 짜놓으시면은 그 식초를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레몬을 드시면은 식초보다도 좀 더 그 자연 친화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향기도 그렇고 일단 그리고 뭐 식초 요즘에 많이들 드시라고 하는데 일단 피가 깨끗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초도 좋은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레몬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맛이 좀 그 풍미가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민들레 그 잎사귀를 드실 때 아니면 다른 샐러드를 드실 때 바이타민 C 특히 레몬을 부셔 드시면은 그러면은 흡수가 굉장히 좋다. 흡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철분에 관해서. 그렇죠. 아니 그럼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뭐 뿌리부터 잎살까지 뭐 안 먹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꽃도. 꽃은 또 술 다음 거 먹어요. 민들레 뭐 주가 있어요? 술 절제하라고 그러는데 또 술 얘기를 하는데 민들레 그 뭐 잎사귀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꽃 가지고도 술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술 드시는 분들은 그 민들레 주는 그 꽃으로 이렇게 담으면은 굉장히 그 소화 기능도 좋게 하고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삼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초를 다 쓴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민들레가 열독을 풀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공령 우리 한방에서는
포공령 굉장히 차가운 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문으로 청렬한다고 그래요. 해독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민들레를 청렬 해독약이라고 하거든요. 열을 식혀주고 독을 풀어준다. 그래서 청렬 해독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어느 종류의 열이라든 뭐 감기 뒤에 열이 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염증성으로 특히 이제 염증성으로 나오는 열에는 민들레를 이렇게 차처럼 마시도 굉장히 좋죠. 그게 그렇군요. 열독을 푼다는 의미죠. 우리 보통 이제 열이 오르고 그러면은 해열제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감기 걸리면 특히 해열제 드시는데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 먹는 게 안 좋은 거라고들 얘기를 하셔서 처음 그 해열제 뭐 저도 환자들한테는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열 나는 게.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억누른다 그러면 그게 다른 데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민들레도 그렇고 다른 뭐 약초들도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제 지인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기침하고 뭐 열을 많이 났는데 그때 뭐 민들레가 아니고 그 홀하운드라는 약초 우리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 인디안 쑥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몇 달 전에 그분한테 준 기억이 나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거를 먹고 효과를 봤다고 기침도 가라앉고 열도 많이 내렸다고 이틀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참 그런 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앞에서 사실 그 간 해독에 좋은 밀크시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민들레도 해독 작용이 있어서 간 해독에 이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그 시중의 약초들이 이 두 가지를 아주 그 단짝으로 허스밴드 와이프로 민들레하고 엉겅퀴를 넣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참 많아요. 간 보호하는 제품들 중에. 그래서 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민들레하고 엉겅퀴 나오면은 민들레 같이 나오고 민들레 나오면 엉겅퀴 나오고. 그렇군요. 그래. 아니 요즘에 이제 마켓을 가면은 예전에는 뭐 미나리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유난히 민들레가 같이 눈에 띄어서 이 민들레는 뭐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독 작용이 있으니까 같이 뭐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해독 작용으로 드시고 뭐 거기다가 그 드실 때 그 밀크티슬 뭐 같이 넣어요? 캡슐 그러니까 드시면서 하면은 같이 상승 효과를 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네요. 거기다가 또 샐러드 드실 때 저 레몬즙 짜주면은 비타민 C 같이 비타민 C도 흡수되고 철분 흡수도 좋아지고 뭐 정말 이런 정보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뿌듯해요. 저도 적용하지만은 그쵸. 우리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민들레 그러면은 꼭 녹즙으로 이렇게 갈아서 짜내서만 먹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번거로워 갖고 안 먹었단 말이에요. 맛이 없죠. 그렇죠. 쓰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샐러드랑도 곁들여서 드시고 좀 이렇게 뿌리 같은 거 아까 볶아서 드시면 이뇨작용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잘 먹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하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는 부작용 같은 건 없는 거죠? 민들레도 아까 그 밀크티슬 엉겅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들풀이잖아요. 잡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잡초라고 얘기하고는 조금 미안한데 민들레 자기가 왜 내가 잡초야 나는 난데. 근데 그런 들풀에 알러지 반응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조금 복용하신 다음에 하셔도 좋죠. 노래 제목에도 있잖아요. 민들레 호치되어. 근데 민들레도 이게 씨가 날리니까 이런 알러지가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요번 여름철 봄철에 오면은 요번 비 많이 왔잖아요.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제가 환자들 보면은 꼭 그때쯤 되면은 그때 되면 또 한번 또 여기 좋은 약초들 또 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명절 설이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몸도 마음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약주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 좋은 약초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오늘 두 약초 다
남녀 상관없이 그렇죠. 누구에게나 좋은 약초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엉겅키 이 밀크티슬 요게 그 간 염증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준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너무 좋죠. 예, 요거 챙겨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 약초가 민들레였습니다. 마켓 가시면 댄들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간, 신장, 비장 질환 치료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뇨 재료도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에 너무 잘 부어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주말을 건강하게 좀 몸도 마음도 챙기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가까운 곳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건강 기능 식품 형태로도 나와 있고 뭐 차로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선조대왕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초들을 이렇게 많은 우리 교민들한테 소개시켜 준다는 거는 너무 뜻있는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술 드시는 분들 요것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뭐 약주를 조금씩은 해요. 근데 술을 드시고 얼마 있다가 보면 인체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기능이 저하가 된다. 행오버라고 미국 애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이거 술을 깨우겠다고 찬물로 샤워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럴 수 있어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술 먹고 찬물 샤워하지 마세요. 찬물 샤워하지 마시고 요런 이제 밀크티슬이나 요런 민들레 차 한 잔 드시면 몸도 마음도 또 정신 건강까지 보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은요.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서양약초의 저자이자 가주 한의원 원장이신 홍대선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